네, 원장님. 얼마 전에 저희 네. 치과에 암 진단을 받고 오신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 암 진단을 받으신 분도 틀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나요? 틀니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다면 틀니 만드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 치과에 다닐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시는지 네. 틀니 치료도 뭐 본 뜨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치과까지 오셨다는 건 어느 정도 본인이 걸어 다닐 수 있으시고 또 말도 할 수 있고 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암에 걸리셨다.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하고 싶다. 그럼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치아가 있어서 그걸 뽑고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미 다 뽑아서 잇몸이 다 아물어져 있는 상태로 딱 틀니만 만드는 경우라면 본인이 컨디션 어느 정도만 따라주시면 가능하지만 이제 이를 뽑고 해야 된다 그럼 또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면은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피도 나고 또 아물기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꼭 틀니 치료 아니고 일반 치과 치료, 발치하거나 피 나오는 진료를 하는 거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항암을 하시는 경우에 한 사이클 끝나고 좀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다음 사이클 전에 그때 이제 발치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오신 환자분은 네, 치료를 언제 할지 고민을 하시던 중간에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식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해서 굉장히 급하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은 좀 제한되는 게 있었나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를 제대로 하려면 아래가 이미 부분 틀니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 틀니를 잡고 있는 지대치가 뿌리 상태가 좀 안 좋고 네. 그래서 아래 틀니도 새로 만들고 위에는 부분 틀니를 쓰다가 한쪽 치아가 완전 빠져서 부분 틀니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위아래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지금 당장 너무 급하셔서 아래는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당분간 좀 쓰시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래는 네. 그냥 두고 위에만 했고요. 또 오른쪽에 치아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빼고 전체 틀니로 가야 틀니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위에 치아가 하나만 남아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역할을 더 많이 해요. 그 치아 때문에 틀니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틀니가 딱 달라붙지 않고 그게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약간 시소 탈 때 가운데 있는 폭 튀어나온 그것처럼 틀니 자체도 치아 하나만 있으면 양쪽으로 시소를 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틀니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뒤뚱뒤뚱거리고 고리를 걸어줘도 그 고리가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양쪽에서 하나씩이라도 잡아줘야지 한쪽에만 치아가 있는 거는 네. 그냥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못 하거든요. 발치를 하고 전체 틀니를 가야 된다고 제가 진단을 내려드렸는데 네. 이 환자분은 현재 상태가 발치하기에는 좀 힘드시고 발치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당장 식사를 좀 하셔야 이 항암도 좀 이겨내고 그러시는데 그걸 더 원하셨기 때문에 진단용 틀니로 만들어 드렸죠. 항암 치료에 있어서 네. 식사가 네.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항암을 한다는 건 암세포를 타겟팅 해가지고 죽이는 치료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나의 세포도 같이 손상을 입게 되죠. 몸 컨디션이 회복이 돼야 또 다음 항암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단계에서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도 이 회복기에 또 많이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또 다시 항암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데 이 체력이 없으면 항암 치료 자체를 진행을 못하는 분도 봤거든요.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 치아가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면 본인이 먹고 싶어서 체력을 보강하려고 해도 그게 네.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네. 끼고 있던 틀니가 안 맞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틀니는 매일 껴야 맞아요. 빼놓고 있으면 잇몸이 변하기 때문에 틀니는 안 변하지만 잇몸은 자꾸 바뀌고 또 건강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안 끼고 있으면 나중에는 끼려고 해도 틀니가 잘 안 들어가고 특히 이제 그게 심한 게 부분 틀니. 자연치가 있고 부분 틀니인 경우에는 자연치는 어떻게건 하나 남은 치아라도 뭔가 씹으려고 해서 치아가 정출이 되거든요. 이게 솟아난다고 하죠. 위에 치아가 없으면 아래 치아가 솟아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틀니를 계속 껴줘야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치아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 며칠 지나고 끼려고 그러면 낄 때 잘 안 맞으니까 아파서 못 끼게 되고 네. 그러면 또 안 끼게 되고 그래서 부분 틀니 같은 경우가 빼놓으면
안 맞게 되는 게 제일 심해요. 그러면 부분 틀니를 빼놔서 안 맞아졌어요. 네. 그러면 그거 수리할 수 있나요? 들어갔는데 조금 아파 이럴 때 바로 오시면 그때는 수리 가능해요. 아. 근데 너무 오래 놔두면 치아가 요만큼 움직일 때랑 여기서 이만큼 움직일 때는 뭐 수리 자체가 아예 힘들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빼놨다가 좀 안 맞는다 그럼 바로 오셔야지 네. 그나마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시 암으로 돌아가서 네. 암 치료를 받는 중에 틀니가 불편해졌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잇몸의 두께라든지 아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뀐 잇몸에 틀니를 맞춰줘야지 틀니에 잇몸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 아프거나 헐겁거나 떨어지게 되거나 그럼 또 안 쓰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네. 암 치료 중에도 내 몸이 치과에 와서 입을 벌리고 뭔가 본뜨고 이런 거를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이 있으시면 나오셔야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기력도 없으시면 치료가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러면은 새로 제작하지 않고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조금 더 건강해질 때까지는 네. 그걸 수리해서 쓰시다가 나중에 좀 건강해지시면 새로 만드시는 게 좋겠고 틀니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그 틀니를 봐야지 뭐 이거는 수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거나 가능한 한 그렇게 몸이 힘드시고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수리를 하게 되면 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그러니까 안에 쿠션제 같은 거를 발라서 오래 쓴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임시적으로 쓰고 또 그게 쿠션제가 망가지면 또 나와서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 쿠션제 넣어드리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계속 수리를 받으시면서 지내시는 방법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그런 쿠션제를 안 넣고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잇몸의 상태에 따라 네. 수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니까 어떤 경우라면 하루 맡겼다가 그 다음날 와서 찾아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암 치료 중이신데 틀니가 불편하시면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환자 본인이 오셔야 돼요. 본인 입에 맞춰야 돼서 근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네. 구강 점막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가요?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똑같은 외부 자극에 본인의 면역 기능이 있으면은 커버할 수가 있는데 네.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똑같은 자극이라도 뭔가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면 구내염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당염이 생기다거나 네. 그렇게 외부 자극에서 반응하는 게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는 틀니를 끼고 있을 때 똑같은 자극에도 입안에 더 눌리는 느낌 더 많이 생기고 안 맞는 틀니인 경우에는 네. 평상시라면 조금 헐겁거나 조금 눌리거나 이래도 그 정도는 괜찮게 잘 넘어갈 상황이라도 내 몸 컨디션이 떨어지고 잇몸이 약간 부어있고 이런 상태면 틀니가 눌리는 그 부분에 또 뭔가 염증이 더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럴 때 틀니를 더 잘 맞춰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셨던 그 환자분 보시면서 원장님께서 되게 안타까워 하셨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작년에 오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치과 치료는 미루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아팠다가 또 안 아팠다가 그리고 치아 한두 개도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니를 할 정도로 치아가 여러 개 안 좋으신 분들은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걱정만 많이 하시다가 치아가 안 좋으면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네. 그걸로 인해서 전신질환도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도 더 생길 수 있고 고혈압도 더 생길 수 있고 또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당연히 위도 안 좋겠죠.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논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소화기가. 네, 소화기관도 안 좋고 전신질환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치아 관리가 온 몸의 건강의 첫 번째 입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밥을 잘 먹어야 온 몸이 건강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더 나빠지고 나면 치료하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다니기도 힘들고 네. 또 큰 병이 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거기에 온 신경이 가서 네. 치과 치료에 엄두를 못 내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병을 키우지 마시고 치아가 좀 안 좋거나 이러면 네. 치과 방문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